시장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펙 산유국 관련 회담인데 사실 시장에서 처음에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불확실성이 더욱더 확대된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와 함께 이슈들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 일단 두 가지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전자 이사회와 관련된 이슈. 지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중간 배당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지주회사 전환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 우리 시청자 다들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느덧 170만 원을 바로 눈앞에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결국은 시장 내 펀더멘탈적인 이슈 내지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탈이 아닌 정성적인 요인에 의한 주가의 변화, 주가의 상승이 조금은 더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최근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거꾸로 좀 해석을 해본다라면 시장 내 그만큼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종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펙 회의가 되겠죠. 오펙 회의. 올해 있을 만한 이슈 내지는 이벤트 제일 큰 것 세 가지를 꼽아보자라면 첫 번째가 11월 8일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종 업종 그리고 각 경제의 희비교차, 경제 방향성이 판가름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진행 내지는 그 격변기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12월 13일, 14일에 있을 FOMC 회의. 과연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물론 시장에서 90% 이상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중론이 모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을 드릴 오펙 회의 이 결과 여부에 따라서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할 것이냐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죠. 유럽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펙 정례 회의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22일부터 실무자들은 발빠르게 접촉을 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감산 합의 도출, 각자의 쿼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서로 간의 양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 합의,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노이즈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지난밤 국제유가가 47달러대로 2%가 넘는 상승 나타나면서 점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펙 회의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전망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있다라는 쪽에 그 무게중심이 좀 쏠리게 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펙 회의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물가 지수의 가장 중심점, 물가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가 국제 원유 가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가 수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FOMC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조건, 그 부분은 결국은 물가 상승률 2%, 고용률에 대한 수준. 지금 현재 그들의 실업률은 약 5% 정도로 거의 그들의 평가에 의하면 완전 고용에 상당히 근접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당히 긍정적인 고용 지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가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물가의 변동성, 그만큼 국제유가의 방향성 내지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시점을 조금씩 연기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인데요. 만에 하나 이제 감산 합의 도출에 실패를 하게 된다라면 그렇다면 국제유가 지금 현재보다 10달러 이상 급락할 가능성에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모아지고 있다라는 것.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물가가 변동성을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재정 확대 정책과 통화 긴축 정책의 서로 간의 상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순환고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려는 경기 부양책의 합심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만약에 감산 합의 도출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엇박자가 나타나겠어. 앞으로 오히려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감산 합의 도출에 성공적으로 감산 합의 도출을 하면서 국제 유가의 안정적인 성장세, 안정적인 상승세, 이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나 각종 주변 변수의 방향성이 시장에서 예측되었던 대로, 시장에서 전망하였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시장에서의 안정화 국면이 꽤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촉각 곤두세워지고 있다.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 역시 예상하기도 상당 부분 어렵다. 이 부분이 중론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에너지 관련 정책. 일단 지난밤 들려온 소식, 미국이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했다라는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뉴스, 우리 시청자들 다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에너지 정책의 변화 부분을 그대로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국제 유가 생산량을 늘려서, 미국이 생산량을 늘려서 미국이 수출을 확대를 하면서 오히려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그런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대체 원료죠, 대체 에너지죠, 셰일가스의 생산이 확대가 되면서 국제 유가 지속적인 상승은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은 적정한 수준 50달러에서 60달러 내외,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좀 한 단계, 한 5달러 내외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경제, 일단 FOMC 회의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시점 전까지는 지금 현재 혼란 양상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일단 한 곱이 계속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